기동전사 건담 시리즈는 거대 로봇이 등장하는 SF 장르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현실에 없는 여러가지 병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빔 칼날을 전개하여 근접전을 펼치는 빔사벨에 관한 설정은 가지각색의 원거리 무기가 있는 건담 시리즈의 세계관에서도 낭만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리즈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매력적인 근거리 무장 빔사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토미노 감독의 1979년작 기동전사 건담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빔사벨은 우주세기와 비우주세기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작품에서 활용되는 병기입니다. 빔을 전개하여 검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병기는 건담 시리즈의 빔사벨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작품에서 등장하지만 역시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한 라이트세이버라고 할 수 있겠죠.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처음 등장한 라이트세이버는 당시 스타워즈의 엄청난 흥행으로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되었고, 이로 인해 토미노 감독은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빔사벨이 라이트세이버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여러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토미노 감독은 자신이 생각한 빔사벨은 항상 빔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휘두를 때만 전개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애니메이터들의 실수라는 발언을 했죠. 이게 진실인지 변명인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토미노 감독이 언급한 휘두를 때 전개되는 빔사벨은 이후 극장판인 역습의 샤아에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스타워즈의 라이트세이버와 비슷하게 빔사벨은 반다이의 고유명사 상표로 등록되죠. 어쨌든 1979년 퍼스트 건담에 등장한 빔사벨은 작중에서는 전례 없는 실험적인 무장이었습니다. 우주세기의 빔병기는 작중 등장하는 만능 입자인 미노프스키 입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주세기의 핵심 설정 중 하나인 미노프스키 입자는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는 전자기파를 대부분 차단합니다. 덕분에 기존 레이더와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재래식 병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작중 모빌스트라는 인간형 로봇 병기가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미노프스키 입자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메가 입자라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이 둘이 서로 반발한다면 강력한 역장이 형성됩니다. 이를 작중에선 아이필드라고 부르죠. 아이필드는 자기장보다 훨씬 강력한 압력을 생성하며 초고압 환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역장 속에서 헬륨3를 핵융합하는 것이 우주세기의 주된 동력원인 미노프스키 이오네스코 핵융합로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고에너지를 초고속으로 가속하여 발사하는 병기가 작중 빔병기의 초기 형태인 메가 입자포죠. 퍼스트 건담의 배경이 되는 1년 전쟁 이전까지는 메가 입자포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지구연방과 지온은 메가 입자포를 전함해주로 탑재했습니다. 지온에 비해 모빌스트 기술은 뒤처졌으나 이쪽 관련 기술에선 뛰어났던 지구연방은 이후 에너지캡이라는 메가 입자를 휴대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지온군의 모빌스트에 대항하기 위해 실시한 V작전의 일환으로 소형화된 빔병기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건담에 장비된 빔라이플 그리고 빔사벨이죠. 빔사벨은 내부의 충전식 이캡과 아이필드 제네레이터를 이용하여 긴 아이필드를 전개하고 그 안에 미노프스키 입자를 분출하여 서로 반발시키는 것으로 고압과 고온의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병기입니다. 다만 기존의 메가 입자포를 소형화하여 어느 정도 원리와 성능이 입증된 빔 라이플과는 달리 빔병기를 근접무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도 시도해본 적 없는 신선한 발상이었는데요. 때문에 빔사벨의 성능을 우려했던 지구연방은 백병전 전용으로 제작된 기체인 건담에게 예비용으로 2개의 빔사벨을 탑재합니다. 빔사벨의 성능은 기존 냉병기에 고온을 발산시켜 사용하는 히트병기에 비해 뛰어났고, 덕분에 건담은 모빌스트전에서 압도적인 근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지구연방은 이후 양산형 기체인 짐에도 빔사벨을 표준 장비로 채택하게 됩니다. 건담의 압도적인 활약에 난항을 겪던 지온 공국은 이후 자체적인 기술로 빔사벨을 개발하여 강과 겔구그에 장비하는 것으로 양진영 모두 빔병기를 상용화했고, 1년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모빌스트에 빔사벨이 표준 무장으로 자리 잡게 되죠. 앞서 설명했듯 빔사벨은 생성한 아이필드 내부에서 미노프스키 입자를 반발시키는 것으로 엄청난 고온의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병기입니다. 때문에 모빌스트의 장갑제를 순식간에 녹여 절단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에너지 잔량, 살상력을 생각하여 빔의 위력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빔사벨이 생성하는 플라즈마는 매우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고체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냉병기인 히트병기를 근접전에서 받아내거나 빔이 전개된 상태에서 적기에 그대로 꽂혀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서로 다른 빔사벨 혹은 빔 공격 또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히트병기와의 충돌 시에는 양 기체가 넘어질 정도의 강한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설정상 히트병기가 발산하는 고전압과 빔사벨의 아이필드가 서로 충돌할 때 생기는 반발력이라고 하네요. 이런 여러 특성들이 있다 보니 빔사벨은 다양한 활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검처럼 휘두르는 것 이외에도 빔사벨 본체를 적에게 붙여놓은 채로 빔을 전개하여 공격하거나 빔사벨을 회전하여 적의 빔 공격을 방어하고
위력을 낮게 설정하여 온천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며 거의 모든 모빌스트의 표준 장비로 자리 잡게 된 빔사벨이었지만 당연히 여러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빔사벨은 입자를 필드 내에 가둬놓기 때문에 입자의 소비가 빔라이플에 비해 적은 무장이지만 입자를 모두 소모한다면 백팩을 마운트에 부착하여 충전을 해야 했는데요. 물론 건담의 경우 2개의 빔사벨을 장비하여 작중 입자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지만 동력원과 연결된 충전 단자를 만드는 것은 기체의 설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빔사벨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량됩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아이들링 리미터라는 장치입니다. 아이들링 리미터는 빔사벨에 장치되는 일종의 차단기로 항상 빔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휘두를 때만 빔을 전개하게끔 에너지를 제한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역습의 샤아 시점부터 등장하죠. 이후 우주세기 120년대를 다루는 F91에선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휘두르기 이전까지는 거의 빔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턴에이 건담 시점에서도 빔사벨이 얇아졌다 두꺼워지는 등 여전히 아이들링 리미터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만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하는 것이 어렵고 또 보는 맛이 없기 때문에 외전 작품들에선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링 리미터 이외에도 비충전식 빔사벨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 절약 방식이 존재합니다. 동력원에 연결된 충전 단자가 필요했던 기존 빔사벨과는 달리 비충전식 빔사벨은 본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입자를 충전할 방법이 없어 기지나 함선으로 복귀한 이후 따로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기체 어디든 부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빌스트 설계상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많은 기체들이 이런 비충전식 빔사벨을 채택하죠. 추가적으로 미노프스키 입자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이라 빔사벨은 발열 또한 상당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에선 아틀라스 건담이 수중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빔사벨을 버니어처럼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열로 인해 작동이 정지하죠. 여담으로 빔사벨은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이필드 제네레이터의 부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장시간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빔사벨은 고농도의 빔 교란막이 살포된 상황에서는 위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물론 이건 다른 빔병기들 또한 마찬가지죠. 어쨌든 건담의 활약으로 인해 효율성을 증명한 빔사벨은 기술이 발전하며 여러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기존 길게만 전개하던 아이필드를 다른 형식으로 변형하며 다양한 형태의 빔사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최초의 파생 형태는 퍼스트 건담에서 건담이 사용한 빔 자벨린입니다. 사실 빔 자벨린은 당시의 묘사에선 기존 빔사벨을 3단봉처럼 늘려서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빔사벨과 동일한 장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투척하여 함선을 파괴한 적도 있지만 빔사벨이 늘어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자벨린용 추가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정이 변경되었죠. 이후 빔 기술을 도입한 지온의 양산기인 겔구그에는 빔 나기나타라는 새로운 형식의 빔사벨이 장비됩니다. 양쪽 끝부분에 2개의 빔블레이드를 생성할 수 있고 양쪽을 모두 사용할 경우엔 손목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칼날의 방패처럼 사용할 수 있죠. 설정상 파일럿의 실력이 미숙할 경우 자신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한 개만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후 우주세기 83년을 배경으로 한 스타더스트 메모리에선 건담 시작 1호기 제피랜서스의 라이플에 빔 지테라는 작은 빔사벨이 부착됩니다. 제피랜서스는 이미 2자루의 빔사벨을 보유하고 있지만 빔 라이플을 사용할 때 나머지 팔은 실드를 장비하기 때문에 적이 근접 공격을 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 자체는 약하다 보니 사이살리스의 고출력 빔사벨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이외에도 제피랜서스의 빔사벨은 코어파이터에서 빔 캐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빔을 구속하던 아이필드를 해제하는 것으로 빔을 발사하는 원리이죠. 추가 장비가 부착된 풀버니언에선 빔사벨의 위치가 조정되어 모빌스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후반부에 등장하는 덴드로비움과 노이에질은 전장 70m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는 대형 모빌스트, 모빌 아머이기 때문에 거대한 빔사벨이 장비됩니다. 덴드로비움은 하단부의 대형 크로에 빔사벨을 장비하고 노이에질은 유선 클러함과 서브함들에 각각 빔사벨을 내장하죠. 거대한 크기만큼 출력도 엄청나서 모빌스트를 넘어 함선을 썰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세기 86년 시점의 제타 건담에서는 제타 건담의 웨이브 라이더 모드에서 빔사벨이 빔건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출력은 빔사벨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중 카미유는 빔사벨을 전개한 상태에서 투척하고 회전하는 칼날에 빔을 발사하여 입자를 산포시키는 것으로 광력 공격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타 건담의 라이플과 하이퍼 메가 런처는 총구에서 빔사벨을 전개하여 근거리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타 건담에 장비된 바이오 센서는 파일럿의 뉴타임 능력을 강화하여 뇌파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기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중 카미유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빔사벨의 출력을 향상시켜 거대한 빔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후 후속작인 더블 제타에서는 우주세기의 대표적 고출력 기체 더블 제타 건담에 하이퍼 빔사벨이라는 거대한 빔사벨이 장비되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일반 빔사벨에 비해 3배 이상으로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1.5배에 달하는 빔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출력은 1.1메가와트로 기존 건담이 사용하던 빔사벨이 3배에 가깝습니다. 정 모빌스트 또는 소행성까지 절단할 수 있고 각 빔사벨들은 제타 건담의 것과 마찬가지로 G 포트리스 모드에선 빔 캐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블 제타 건담은 훨씬 출력이 높기 때문에 빔사벨 한 개당 10메가와트에 달하는 빔을 발사할 수 있죠. 이후 우주세기 93년 역습의 샤아에서는 주역기인 사자비와 뉴건담 모두 특이한 빔사벨을 장비합니다. 사자비는 양쪽 팔에 내장된 빔사벨 이외에도 빔 토마호크라는 또 다른 빔사벨을 장비하는데요. 빔 토마호크는 현실의 토마호크처럼 양쪽의 빔을 전개하거나 동시에 전면에도 빔사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작중 사자비는 이것을 투척하여 뉴건담의 라이플을 파괴하기도 하죠. 다만 작화 오류인지 샤아가 다시 주워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뉴건담과의 근접전에서 샤아는 투척했던 빔 토마호크를 빔사벨처럼 그대로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장비에도 아이들링 리미터가 장착되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했죠. 같은 작품에서 아무로의 주역기로 나오는 뉴건담은 백팩에 장비된 롱빔사벨과 왼팔에 장비된 예비빔사벨 총 2개의 빔사벨을 장비합니다. 롱빔사벨의 경우 일반 빔사벨보다 긴 칼날을 전개할 수 있고 손잡이 반대쪽 부분에도 짧은 빔을 형성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이들링 리미터가 내장되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뉴건담의 핀판넬이 비대칭으로 장착되는 이유가 이 커스텀 빔사벨 전용 충전 락을 만들기 위해서인 만큼 롱 빔사벨은 고출력을 자랑합니다. 더블 제타의 하이퍼 빔사벨만큼은 아니지만 0.85메가와트의 상당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죠. 덕분에 사자비와의 근접전에서 빔사벨의 출력으로 사자비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 출시된 게임 기동전사 건담 UC 인게이지에선 이 전투 장면이 리메이크되어 아무로가 예비용 빔사벨을 던진 이후 발칸으로 사격하여 시야를 가리는 연막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3년 뒤인 우주세기 96년을 다룬 건담 유니콘에선 유니콘 건담의 양 팔뚝에 빔 톰파라는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톰파이지만 사실 생김새는 손목검에 가깝고 전신에 사이코 프레임이 내장된 유니콘 건담의 특성상 파일럿의 감정이 격해질 때 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작중 버나지는 콜로니 잔해를 잘라버릴 정도로 거대한 빔을 전개한 적이 있죠. 이외에도 유니콘의 결전형 추가 장비인 프라머 플랜은 하이퍼 빔 자벨린이라는 특수한 빔사벨이 추가되는데요. 내부에 사이코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어 게임 건담 트라이에이지에선 판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빔사벨은 많은 모빌스트에 활용되며 그 공격력을 오랫동안 입증했지만 반대로 방어용 장비로서도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빔사벨이 발산하는 고열을 이용해 미사일, 탄두를 절단하거나 아이필드 제네레이터로 같은 빔마저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자들은 빔사벨을 방어 장비로 활용할 방안들을 개발 당시부터 고안하게 됩니다. 그 산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겔구그의 빔 나기나타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실드, 제피랜서스의 라이플에 탑재된 빔 지테 같은 장비들이었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제작된 것이 우주세기 115년경에 개발되어 F91 시점에서는 많은 모빌스트들이 표준 장비로 채택하게 된 빔 실드입니다. 빔 실드는 간단히 설명하면 빔사벨을 직선형이 아닌 쟁반형 혹은 장방형으로 만들어 방패를 형성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빔 실드는 우주세계의 거의 모든 공격 수단을 방어할 수 있고 실체 실드를 휴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투에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가져다 주었죠. 빔사벨의 원리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 빔 실드를 빔사벨처럼 사용하여 적을 베어낼 수도 있습니다. 빔 실드는 이후 우주세기 153년 빅토리 건담 시절까지도 운용되고 빅토리 건담은 빔사벨을 부채처럼 넓게 전개하여 방어에 사용하기도 하며 후속기인 V2 건담은 이 원리를 이용한 거대한 빛의 날개를 형성하기도 하죠. 이 시기의 몇몇 기체들은 빔 실드를 회전하는 것으로 헬리콥터처럼 비행하는 빔 로터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빔 실드는 입자 소모가 상당했고 다른 작동 부품이 없는 기존 실드와는 다르게 고장의 우려가 있었으며 열에 잘 견디는 실체 무기에겐 관통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빔 사벨로 인해 거의 사장되었던 히트 병기가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빔 사벨은 수많은 시간이 지난 턴에이 건담 시점까지도 턴에이 건담에 그대로 장비되며 불살 성향을 가진 로랑이 작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기로 등장합니다. 매우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 얇게 전개하더라도 상당한 절삭력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빔사벨을 결합하여 더 큰 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 방식은 빅토리 건담의 코믹스 버전에서 7개의 빔사벨을 함께 사용하며 거대해진 빔사벨로 함대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턴에이는 빔사벨을 회전시켜 실드처럼 사용하고 양쪽을 모두 회전시켜 순간이동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주세기 거의 모든 작품에 사용된 빔사벨은 이후 비우주세기 작품들에서도 대부분 활용됩니다.
다만 작품에 따라 그 원리가 다양하거나 아예 설명이 생략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우주세기 작품 기동무투전 지건담에선 원리는 설명되진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빔사벨들이 등장합니다. 작중 빔사벨들은 파일럿의 움직임을 기체에 연동시키는 모빌 트레이스 시스템으로 조종석 내부에도 구현되며 강도를 조절하여 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죠. 지건담에는 각 국가들을 대표하며 그 국가의 특색을 반영한 개성 넘치는 기체들이 등장하고 따라서 여러 특이한 빔사벨들이 존재합니다. 네오 프랑스의 대표 기체인 건담 로즈는 슈발리에 빔사벨이라는 근접병기를 장비합니다.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실체검이지만 빔을 두른다면 빔사벨처럼 활용할 수 있는 냉병기와 빔병기의 특색을 함께 갖춘 무장입니다. 네오 스웨덴의 대표 기체 노벨 건담엔 빔 리본이라는 채찍처럼 휘두를 수 있는 빔병기가 장비되는데요. 출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적을 타격하거나 생성한 빔으로 상대를 구속시킬 수 있죠. 이후 1995년 방영된 건담 윙의 빔사벨은 제네레이터가 발생시키는 하전 입자에 강력한 전자필드를 형성하고 제어함으로써 빔을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빔 자체가 파괴력을 가진 다른 시리즈들과는 달리 빔 주변이 고온으로 달아올라 적기를 손상시킨다는 설정이죠. 작중 최초의 전투용 모빌스트인 톨기스 1부터 사용된 장비이고 작품 시작 시점부터 그 기술이 널리 보급된 상태입니다. 다만 건담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건다늄 합금은 온갖 공격을 방어하는 경이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견고함을 이용하여 건담들이 사용하는 빔사벨은 더욱 강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체들의 빔사벨은 수중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지만 건담의 빔사벨들은 수중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죠. 데스사이즈가 장비한 낫 형태의 빔 사이즈, 셀롱이 장비한 빔 글레이브 등 빔사벨이 장병기로 활용되기도 하며 에피온이 장비하는 빔 소드는 케이블로 기체의 제네레이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강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대 우주 요새인 벌지를 단번에 갈라버리기도 합니다. 이후 1996년 방영한 기동신세기 건담 X는 7번의 우주대전 이후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분위기를 품고 있으며 작중 등장하는 모빌스트들은 여러 번의 우주대전 이후 남아있던 물건이거나 혹은 버려진 것을 복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빔사벨에 관한 구체적인 설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역기인 건담 X, DX를 포함한 세틀라이트 시스템 탑재기들은 달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시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기체들보다 빔사벨의 출력이 높다는 설정이 있죠. 2002년 방영한 건담 시드 시리즈는 방영 초창기까진 빔사벨에 관한 설정이 없었지만 이후 블리츠 건담의 투명화, 데스티니 건담의 빛의 날개에 사용되는 미라주 콜로이드 고정자기장을 통해 빔의 형태를 잡는다는 것으로 빔사벨의 설정이 추가됩니다. 작중 빔사벨을 포함한 빔병기들은 지구연합의 시작형 모빌스트 GAT-X 시리즈에서 처음 사용되며 이후 자프트제 최초의 건담인 드레드노트 건담을 거치며 모든 진영에서 상용화됩니다. 다만 빔사벨의 에너지 소모가 심각하고 거기다 건담의 경우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즈 시프트 장갑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핵엔진이 장착된 기체들 이외에는 빔병기를 마음껏 사용하진 못합니다. 빔사벨끼리 서로 부딪히며 근접전을 펼치는 다른 건담 시리즈와는 달리 시드 시리즈는 서로 다른 빔끼리 간섭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빔사벨을 다른 빔사벨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작중 모빌스트들은 빔사벨을 사용한 전투를 펼칠 때 상대의 빔사벨을 실드로 받아내는 전투법이 정석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작품 내에서 빔사벨끼리 부딪히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고 키라의 경우 빔사벨로 빔라이플의 빔을 튕겨내기도 하죠. 이는 방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빔사벨에 관한 설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설정상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화진이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 같네요. 참고로 시드 시리즈의 빔실드는 빔사벨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라 빔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드 시리즈엔 대함도, 빔 부메랑 같은 특이한 빔사벨들이 등장합니다. 대함도는 대형 실체검의 검신에서 빔이 전개되는 타입의 근접무기입니다. 대함도라는 이름처럼 전함을 상대하기 위해 제작된 검이지만 오히려 대모빌스트전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엔 굳이 실체검에 빔을 전개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이 장비를 왜 사용하는지 여러 추측들이 있었지만 이후 대함도나 작중 등장하는 실체검들이 모빌스트를 타격했을 때 이를 방어하더라도 물리적인 충격이 중첩된다는 설정이 추가되어 존재의 이유가 조금은 합리화됩니다. 시드 시리즈의 또 다른 특이한 빔사벨인 빔 부메랑은 부메랑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빔날을 회전시켜 투척하고 일정 거리 이상 날아간 이후 되돌아오는 무장입니다. 이전 우주세기부터 빔사벨을 투척하는 방식은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신기한 설정인데요. 설정상 시드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 드라곤 시스템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라 사실 부메랑이라고 하기보단 판넬 같은 올레인지 병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리덤, 저스티스 같은 여러 기체들은 두 개의 빔사벨을 하나로 연결하여 트윈 랜서 형태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이후 2007년 방영한 더보로 시리즈에선 빔 사벨은 GN 드라이브 탑재기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등장합니다. 태양로가 생산하는 GN 입자를 고농도로 압축하여 고열을 도신을 형성하는 원리죠. 빔 사벨은 최초의 건담인 5건담에서 처음 도입되며 이후 3세대 건담들은 빔 사벨을 기본 무장으로 장비합니다. 다만 건담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빔 사벨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루어졌고 작품 초반부 최신 기체인 플래그와 이넥트는 소닉 블레이드라는 빔 사벨과 비슷한 무장을 장비합니다. 초음파를 발산하여 단검 형태로 사용하거나 플라즈마를 전개하여 플라즈마 소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3분 이상 전개한다면 도신이 플라즈마에 녹아버리거나 건담의 빔사벨을 상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는 등 아직 기술적으론 불안정한 무장이죠. 이후 징크스 같은 유사 태양로 양산기들이 생산되며 모든 세력이 GN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빔사벨은 대부분의 모빌스트에 보급됩니다. 일부의 주역기이자 3세대 건담인 엑시아엔 빔사벨과 빔대거라는 단검 형식의 무장이 장비됩니다. 일부 시점의 빔사벨은 출력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길이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길이가 다른 두 가지의 빔사벨을 따로따로 장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탑승자인 세츠나는 단검 투척이 특기이기 때문에 빔대거를 투척하는 형식으로 애용합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된 2부 시점에선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개발되어 2부의 주역기인 더보로 건담은 빔사벨을 2개만 장비합니다. 더보로 건담과 지원기인 오라이저가 결합된 형태인 더보로 라이저는 트랜스함 상태에서 라이저 소드라는 엄청난 길이의 빔사벨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입자 소모량으로 인해 짧은 시간만 유지할 수 있지만 성층권에서 위성병기인 메멘토 모리를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전개할 수 있죠. GN 소드 3라는 새로운 장비를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라이저 소드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더 정확하고 강력한 빔사벨을 전개하여 함선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더보로 시리즈의 빔사벨은 고열로 적을 베어내는 것에는 탁월했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불가능했고 작중 등장하는 방어막인 GN 필드에는 무력화되는 등 사용 방식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접용 기체인 엑시아는 GN 소드와 GN 블레이드라는 실체검을 장비하죠. 이 실체검들은 검신의 GN 입자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절삭력을 강화하고 GN 필드를 관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후 많은 기체들이 GN 필드를 사용하게 되는 극장판 시점에서는 건담들뿐만 아니라 양산기들에도 실체검이 탑재되어 빔사벨은 보조무장으로 취급되거나 아예 탑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후 후속작인 건담 에이지에선 작중 악역 세력인 베이건의 모빌스트에 빔사벨이 탑재되어 초반부부터 등장합니다. 특이하게도 베이건의 모빌스트들은 빔사벨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닌 손바닥의 빔 캐논에서 빔 칼날을 전개하는데요. 이렇게 원거리 무기에서 빔사벨을 전개하는 기술은 베이건의 거의 모든 모빌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3부 시점까지 그대로 운용됩니다. 여담으로 빔사벨의 출력 조절 기술이 상당한 건지 안면부에 묻은 마커샷을 빔사벨로 깔끔하게 벗겨내는 장면도 있죠. 작중 지구연방 또한 빔병기를 이전부터 사용해왔지만 빔사벨 기술은 개발되지 않아 일부 시점의 양산기들은 히트스틱, 냉병기류의 근접무기들을 사용했고 건담 에이지1에 빔사벨이 최초로 탑재되며 이후의 양산기들도 빔사벨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5년 방영한 철혈의 오펀스에선 300년 전 시점 벌어진 액제전이라는 대전쟁 이후 빔병기와 실탄에 강한 내성을 가진 나노라미네이트 아머가 대부분의 모빌스트에 채용되어 작중 등장하는 모빌스트들은 냉병기를 주무장으로 사용하며 근접전을 펼칩니다. 나노라미네이트 아머로 인해 빔병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고 거기다 빔병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철혈의 오펀스 시리즈에선 빔사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2022년 방영한 수성의 마녀에서도 빔사벨의 자세한 원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품 내에서 나름 고급 기술로 취급받는지 주역 기체인 에어리얼처럼 한 기숙사를 대표하거나 개발 단가가 높은 기체들이 사용하고 연습용 기체인 데미트레이너나 엑스트라 기체들은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중 사용되는 빔사벨들은 다른 시리즈와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지만 유독 제타크에서 제작한 모빌스트들은 특이한 빔사벨을 사용합니다. 일단 제타크의 범용 모빌스트 딜란자는 빔토치라는 근접무장을 장비합니다. 빔사벨과 비슷한 활용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넓은 칼날을 만들어내는 무장이죠. 이외에도 구엘 제타크 전용 딜란자는 빔 파르티잔이라는 3개의 빔 날이 달린 장병기를 사용하고 실전용 모빌스트인 딜란자 솔은 라이플에서 빔 소드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제타크의 5세대 실증용 모빌스트 다리엘 바르데의 주무장인 빔 자벨리는 양쪽에서 빔을 전개하고 가운데를 분리하는 것으로 대형 빔 소드인 빔 앵커, 소형인 빔 쿠나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팔이 드론 형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빔 자벨린을 투척한 이후 다시 본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빔 사벨이 장비된 공격 드론 이슈아라는 전방향으로 검을 이동시키며 빠른 근접 공격을 하고 분리된 팔에 대신 장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이후 제타크사가 건드 포맷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건담 슈바르 제테는 가디언이라는 독특한 무장을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둔기로 사용하지만 건 비트들이 분리된다면 내부에서 빔 블레이드가 전개되는 무장이죠. 참고로 수성의 마녀 시리즈는 학원 배틀물이 주가 되는 초반부에선 모의전으로 작품이 전개되기 때문에 작중 빔사벨들은 비살상용으로 출력이 조절되어 모의전에선 연두색으로 전개됩니다. 이후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후반부에선 파란색 혹은 분홍색 빔이 사용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